이제 넌 내 편이 아니야. 그래. 난 너 편이 아니야. 나도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비염. 나도 내가 만들고 있는 거 뺏어가는 애 싫어. 비염 엄마 뭔데? 너가 내 거 뺏어갔으니까. 이 금쪽이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아이와 또래처럼 감정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엄마에게서 어떤 내면 아이가 느껴지시나요? 수치당한 내면 아이, 인정 못 받은 내면 아이가 있어요.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우 너 이쁘다 착하다 이게 인정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키가 작으면 어머 우리 아기 아담하네. 이쁘다고. 너는 키가 작은 아이야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걸 좋다 나쁘다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너의 특성 있는 그대로 그게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키가 작으면 예를 들어 아우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나중에 제대로 살겠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치를 당한 거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거의 못 받아온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놀 때도 어떠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놀 때 그 정신 연령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거 왜 그래? 아이가 잘하지 않은 거야. 내면 아이가. 내면 아이는 어떨 때 잘하냐면 인정받고 이해받을 때. 그리고 혹시 이해 못 받아서 아플 때 그 아픔을 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도 느끼고 되게 고통을 겪을 때 이 아이가 죽고 잘하거든요. 4살 때 아픔을 겪었어. 근데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굉장히 받아들였으면 그 4살 아픈 아기가 죽고 5살이 되거든요. 근데 수치당한 그 내면에 4~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를 받아들이질 않았어. 고집 부리면서 이 아픔은 내가 아니야 버렸어요. 엄마나 아버지가 이분을 키울 때 굉장히 상처 주면서 본인들은 상처 준 걸 몰라요. 왜? 공부 더 잘해야지? 이건 상처가 아니지?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잘해야지?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딴 애는 이쁜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굉장히 수치 주고 부정적인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줬다는 거죠. 부정적인 시그널도 나쁘고 그렇다고 무조건 네가 멋있고 좋은 사람이야. 너는 그냥 막 칭찬하면 오히려 그게 인정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인정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의 특징. 백합이 좋아, 장미가 좋아 이게 아니라 백합은 백합이고 장미는 장미고. 너의 있는 그대로가 멋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 넌 키 작으니까 작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더 좋지? 너는 공부는 조금 안 되면 다른 거 이런 거 하면 좋지? 이렇게 해주질 않았다는 얘기죠. 날마다 수치 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수치당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수치당한 내면 아이는 수치를 꼭 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피해자는 가해자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 가해자 마음이 하나라. 그 피해자 내면의 아이가 아들한테 머리로는 자기 아들로 보지만 이 몸은 잠재의식은 여자 대 남자 내 또래로 봐요. 그래서 수치를 주고 있어요. 날마다 수치 주고 있지. 사람이 싫다고 하면서 혼자 노는 게 좋다고 엄마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를 보면. 엄마가 엄마를 보이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보여. 예를 들어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날마다 회사를 출근했는데 날마다 부장님이 나한테 막 지적하고 수치 주고 넌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해? 옆에 팀에 뭐 김대리를 봐. 막 이러고 맨날 하면 회사 갈 때 어때요? 가기 싫어요. 왜?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아프고 그러니까 막 고집이 올라오고 같이 있기 싫어. 너무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 언제 치고 들어와서 날 공격할지 모른다고 느껴. 이 수치당한 내면 아이가. 그래서 엄마랑 있으면 편안하고 포근하고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기 마음이 돼야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집착하는 아기들을 보면 엄마랑 있으면 편안해. 그리고 옆 사람이 뭘 잘못해도 다 막아줘. 날 지켜줘. 그거 든든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이 엄마는 가해자예요. 그냥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수치 주고 계속 가해를 하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야. 엄마 옆에 있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두렵고 아파. 내가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나를 가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엄마보다 거리가 먼 남들은 당연히 나를 가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피해자가 떠버려요. 엄마한테도 떠버리는 아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냥 무조건 피해자가 돼서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대인공포로 가게 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하는데 나를 안 놔준 다른 사람들, 엄마도 아닌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가해하고 수치 주겠어? 어우, 나는 너무 무서워하고 자꾸 거부하는 거야. 엄마가 엄청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아이의 무의식 속에. 또 아버지도 엄마 편을 들면서 아이가 엄마 신고해줘,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너 엄마랑 싸워봤자 좋을 거 없을 텐데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걸까요? 학대한다고 느끼지 못해요, 본인들은. 자기 자식을 누가 일부러 학대하겠어. 그게 아니고 정신 연령이 두 분 다 어려요. 그래서 내면에 수치당하고 진 열등이 아기 마음이 있어. 그 내면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는데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봐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도 너 엄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이건 뭐냐면 본인도 엄마한테 져서 많이 당했던 거야. 수치도 당하고. 되게 괴로웠던 거야. 그러니까 야, 좀 내버려둬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잖아.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힘들다고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엄마를 좀 말려주세요 이거죠. 신고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아이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엄마랑 있으니까 되게 두렵지? 너 무섭고 힘들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이유는 아빠도 다 버렸거든. 부인이랑 같이 있으면서 너무 수치당해서 무섭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 남편도. 근데 그 마음을 싹 다 버린 거야. 그 아픔과 두려움을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면서.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도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도 다 버려 나처럼. 그 아픔 갖고 있지 말고 엄마를 피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그렇게 덤비다가는 엄마한테 더 당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해주고 부인한테도 얘기해서 어떤 부분이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도 자기가 부인한테 당하고 힘든데 왜 힘든지도 몰라요. 수치당해서 힘든 것도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할 때 엄마한테 괴롭힘 당해서 힘든 내면 아이를 아예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야. 세 식구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내 피해자 마음을 알아야 아들의 피해자 마음도 이해해 줄 텐데 다 버렸어 피해자 마음. 나는 남편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피해자고 부인은 가해자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엄마한테 수치당한 부인한테 수치당한 피해자로 지금 힘들어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무시하니까 그냥 겉모습을 보고 너는 엄마, 내 부인, 나는 아빠, 남편, 너는 자식 이렇게만 보지 가해자 피해자 마음으로 온 가족이 다 수치 주는 가해자라고 있고 엄마가 온통 아들하고 아버지는 수치 당하는 피해자를 하는데 그게 피해자인 것도 모르고 엄마는 자기 가해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똑같이 아기가 돼서 내면 아기가 가해자 피해자인 내면의 무의식 속에 수치당하고 수치 주는 내면 아기들이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당했던 내면 아이가 다 건드려졌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학대당하는 내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당할 때 아픔을 느끼세요.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안 고쳐져. 엄마 아빠나 자라서는 물론 어린 학생들은 엄마 아빠한테 당할 테고 자라서는 회사 사장님이나 윗사람한테 당할 거죠. 그렇게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수치당한 아픔이 있으면 꼭 수치당하는 일이 생겨요. 내 피해자 마음이 있으면 밖에서 가해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금쪽이가 내면에 그 피해자 마음이 있어. 그 피해자 마음은 뭐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 엄마는 가해자 내면 아이가 있고 아빠는 피해자 내면 아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이가 다 물려받았겠죠. 그러면 내 이 피해자 마음을 알려주려고 엄마가 가해를 하면 이 피해자는 너무 아파. 그 피해자의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고집부리면서 피해자 아픔 안 느끼겠다고. 그러면서 고집부리면서 가해를 하잖아. 엄마한테 막 덤비고. 그러면 이 피해자 마음도 인정 안 하면서 가해자를 쓰니까 더 와요. 계속 와요. 그래서 조금 자라서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고 내가 그 사이에 껴서 엄청 당하거나 나이 먹어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어디 가나 나는 당해. 누군가 수치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하세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이게 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해자가 사라져요, 밖에서. 내 피해자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하나니까 가해자도 사라지게 되고 내 피해자도 그러면 현실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죽어도 피해자 가해자만 안 보려고 그래 회사 그만둬 딴 데로 가 또 있어요. 내면에 피해자가 있으면 밖에서 가해자를 부르고 피해자 가해자 하나니까 내면에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를 불러요, 밖에서. 그래서 이 엄마의 가해자는 상대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야. 피해자를 불러. 밖에 나가도 아마 피해자가 올 거예요. 자기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인정하고 아 이건 마음일 뿐이야 가짜야 하고 그 아픔을 닫고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지 진짜 피해자가 되어버리면서 피해자 아니라고 고집부리고 진짜 가해자가 가해자 마음 올라올 때 가해자가 되어버리면서 이건 가해자 아니라고 고집부리면 안 되는데 그 엄마는 가해자 마음이 올라와서 미워하고 싶고 너 집 나가 이럴 때 가해자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 마음 올라올 때 그거를 가해자라고 인정 안 해. 자기는 엄마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해자 마음 인정 안 하니까 마음을 인정 안 하면 합체되죠. 엄마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버리잖아. 안 가! 막 이러니까. 집 나가! 그래서 안 가!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랑 똑같이 내 집이거든? 이러면서 수치 주잖아요. 굴욕감 느끼게 하고. 가해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아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가해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마음일 뿐이고 가짜 마음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서 엄마가 되는데 가해자 마음 인정 안 하니까 완전히 가해자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엄마가 얘기를 해도 이 엄마가 얘기할 때 심한 가해자죠. 진심이야. 너무나 가해자의 진심.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이럴 때 엄청 굴욕감을 느끼게. 근데 엄마 마음을 인정하고 이 가해자 마음을 쓰는 엄마. 그런 엄마들이 여기 엄마 집이거든? 네가 나가야 되겠지? 막 이렇게. 그건 뭐예요? 가해자를 하되 내가 엄마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야. 가해자 마음을 쓰는 거고 이 엄마는 진심이야 너무. 그냥 가해자 자체가 돼서 나가라고 여긴 내 집이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똑같은 말을 들어. 나가라고 여기 내 집이라고 해도 엄마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고집부리고 힘들게 해서 엄마가 나를 혼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고 엄마가 자기 가해자를 인정 안 해서 가해자 마음을 가해자가 돼버리고 나한테 공격을 하면 아 엄마가 아니네 이렇게 느껴요. 그 금쪽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도 애기라고. 엄마로 인정 안 하잖아요. 엄마 마음 안 쓰는 걸 너무나 보이는 거지 애기 눈에. 자기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쓰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서 너무 수치스럽거든. 내가 엄마가 가해자 한다는 게. 괜찮아요. 엄마도 화나면 가해자 할 수 있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냥 쓰면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버려서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이도 똑같이 가해자 피해자를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그 아이도 그냥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버려서 고집 부리게 됩니다.